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색각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색각 이상이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부 혹은 그 중에 한두 가지 색깔, 뭐 몇몇 가지 색깔을 잘 못 느끼는 경우를 우리가 색각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 결과가 한 5%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은 7.5%, 8%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 하면은 10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한 반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20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0 몇 명 중에도 2명 정도 혹은 1명, 어쩔 때는 3명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생명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맹이라고 부르던 것을 색약이라고, 그 중에 조금 구별 못한다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까지 나왔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색의 삼원색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했을 거예요.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해서 색의 삼원색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빨강이랑 파랑이 섞이면은 보라, 빨강이랑 노랑이 섞이면 여기는 주황, 파랑이랑 노랑이 섞이면 연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이 모두 섞인 여기는 검정. 무슨 얘기냐면은 색의 삼원색은 이렇고,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진해지고 검어집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모두 세 가지가 다 섞이면은 검정색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빛의 세 가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고요. 빨강, 그리고 녹색, 그리고 청색, 파란색. 이렇게 적으면 여기도 적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적었을까? 죄송합니다.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빨간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검정색이었는데, 색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완전히 흰색이 됩니다. 아주 밝은 색. 그러니까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빛이 섞이면 섞일수록 빛은 밝아지고 색은 어두워져요. 우리가 프리즘으로 해서 빛을, 백색 광선을 분리를 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개 빛깔이라고도 그러고, 그 빨간색부터 그 파장에 따른 빛이 다 섞인 게 바로 흰색이에요. 백색광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지난번이었나요? 제가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고도 근시자 이야기 하면서도 눈에 있는 시세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눈 안에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눈을 뜨고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빛에 반응해서 망막에 황반부가 형성이 됩니다. 황반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시세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 시세포가 추체세포와 간체세포입니다. 자, 추체세포와 간체세포예요. 이게 시세포인데, 추체세포는 색상을 구별을 하고요. 간체세포는 어둡고 밝은 것을 구별합니다. 명암을 구별을 합니다. 자, 안경과학 학생분들이시라면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시세포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시세포의 뭐 이름과 뭐 시세포에 대해서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자만 알면은 이게 굉장히 쉬운데 요즘 학생들이 한자를 전혀 모르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채자는 체육할 때 채자예요. 그러니까 몸 채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영어, 수학 있듯이 음악, 미술, 뭐 체육 이렇게 해서 과목으로 있었죠. 그때 쓰는 채자예요. 몸 채자입니다. 체중, 몸의 무게, 체온, 몸의 온도, 그럴 때 하는 채자예요. 밑에 간체세포의 채자도 마찬가지고요. 추체세포의 추자는 송곳 추자예요. 바늘 추자, 송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뜻해요. 낭중지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테고, 추체세포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송곳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체세포예요. 간체세포의 간자는 몽둥이 간자예요. 제가 영상 초기에 마독스 간, 마독스 로드, 그걸 이용해서 사위 검사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독스 로드의 로드가 통나무를 뜻한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마독스 간의 간자는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랑 몽둥이나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뾰족하게 생겼으면은 추체세포구나 하면서 색상을 구별을 하고, 황방부의 중심부에 모여 있으며 숫자는 약 600에서 70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 600만 개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두산 백과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로 검색해보니까 700만 개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뭐 넘어버렸으니까, 넘었나? 아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나온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교과서에 나온 거랑 틀리게 쓰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색상을 구별하는 데 쓰이고 망막 중심부에 있다. 그리고 간체세포는 명암을 구별하는 데 쓰이고, 수량은 대개 숫자는 1억 2천만 개 정도이고 황방부의 주변부에 있다. 이렇게 쓰면 아마 맞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학생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추체세포가 색깔을 구별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생맹이라고 해서 색상을 전혀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은 눈 안에 추체세포가 없는 겁니다. 황반부에 추체세포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오로지 명암을 구별해서 간체세포가 세상을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98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그 흑백 TV가 그전엔 계속 나오게 칼라 TV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칼라 TV 방송을 송출했어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텔레비전을 흑백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흑백 사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진한 검정색, 덜 진한 검정색, 그러니까 회색 쪽, 그리고 밝은 흰색, 조금 탁한 흰색, 이렇게 색상을 전부 다 이렇게 흑과 백의 명암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전생맹이에요. 전생맹은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색각이상을 여러분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가 XX 프라임, XY 해가지고서 두 분이 결혼을 했을 때 색각이상자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인가 해서 XX 프라임, XY, X 플라이 Y 해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색각 이상이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한데 전생맹은 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하지 않습니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에 같이 이렇게 유전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백색증이란 게 있습니다. 백색증. 그러니까 시세포 중에서 추체세포가 없다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에 멜라닌 색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검은 거, 홍채가 검은 거,
피부가 황인종답게 백인과 흑인의 중간 정도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멜라닌 색소로 인해서거든요. 근데 몸에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하얗습니다. 그리고 홍채, 눈에 있는 검은 자위가 없어요. 그냥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있는 검은 자위를 생각해 보시면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우리 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많은 분들은 좀 진한 검정색인데 조금 멜라닌 색소가 없는 좀 갈색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멜라닌 색소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파랗게까지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전생맹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반되는 것 중에 백색증이란 게 있고, 이 경우는 눈으로 보이게 하얗습니다. 그래서 요즘 칼라 렌즈, 서클 렌즈 중에서 홍채 렌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거랑은 좀 개념이 틀려요. 홍채 렌즈는 우리가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홍채 렌즈는 눈동자 그림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색상이 한 두 가지 정도 해서 아주 진한 것, 조금 흐린 거 이렇게 나오고 좀 요즘 몇 가지 나오긴 해요. 그런 칼라 렌즈랑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홍채 렌즈를 끼면은 눈이 하얀 분들이, 검은 자위가 없는 분들이 그 동공을 피해서 검은 자위 모양을 만들어주죠. 예. 좀 가격이 비싸요. 일반 우리가 칼라 렌즈 끼는 거는 굉장히 싼데 비싸요. 아마 그것도 생산이 많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틀을 만들고 뭐 준비를 했으면 생산량이 많으면 굉장히 싸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좀 드뭅니다. 어느 정도 드무냐 하면은 그 색각 이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전 인구의 7.5%, 8%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색각 이상자 중에서 전생맹인 경우는 0.0003%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숫자로 쓸게요. 찾아보고서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없고, 그리고 또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백색증 얘기를 좀 더 해야 돼. 아이고야. 다시 처음부터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백색증 이야기 중에 하나 더 얹을게요. 우리 그 백인들은 피부가 하얗다기보다는 좀 투명하고 좀 멀게 해서 몸 안에 이렇게 핏줄이, 혈관이 이렇게 밖에서 약간 보여서 좀 오히려 하얗다기보다는 좀 붉습니다. 붉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색입니다. 이색. 네, 이색. 얼굴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하얘요. 그거에 동반되는 게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유전하는 것들이 많이 동반을 하는데 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은데 근친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뭐 근친간에 이렇게 근친상간을 했으니까 좀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비난받을 이유가 없잖아. 이분은 태어난 건데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비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력 검사를 할 때도, 여러분 매장에 혹시 와서 시력 검사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정록 이색 검사를 할 때 빨간색이 잘 보여요, 녹색이 잘 보여요, 이렇게 물으시면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여러 번 겪으셔서 좀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당황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친상간은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거고, 근친상간이 아니고 유전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백색증은 엑스링크드라가 그렇게 해서 따로 유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들한테. 예. 그것도 제가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록 이색 검사를 할 때는 망막과 수정체가 굴절개로 봤을 때 파장이 긴 빨간색은 조금 앞에 맺히고, 파장이 짧은 단파장인 초록색은 뒤에 맺힌다. 이걸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눈 안에 주체세포가 없어서 빨간색, 녹색 하면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굴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하실 때 왼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O자가 잘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O자가 잘 보이세요?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당황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자, 전생맹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동반되는 그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여러분의 매장을 안경원을 방문하셨을 때 아 이분이 색각을 전생맹일 수도 있겠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시력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한테 추체세포는 색을 구별하고 간체세포는 명암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거를 통해서 추체세포를 하나 이렇게 딱 눈에 보이지도 굉장히 조그만 거를 잡아서 얘가 빨간색을 반응하는 추체세포냐 파랑색에 반응하는 추체세포냐 녹색에 반응하는 추체세포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기전이라고 하는 그 색각 이상의 기전에 대해서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가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 1800년대 초반 이 정도 나왔나 보네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의사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신 토마스 영과 헬레몬츠 이렇게 두 분이 가설을 세웠다 그래서 헬레몬츠 색각 이상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가설을 아직 못 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분들이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 가설이 맞기 때문에 그 가설을 이겨낼 게 아직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추체세포가 눈의 중심부, 황방부의 중심부에 있고 색을 구별한다고 그랬고 숫자는 대략 600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색이 아니에요.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강색, 녹색, 청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뭐 숫자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600만 개로 적어놨을 때 시세포, 추체세포 중에서 빨간색에 반응되는 세포가 약 200만 개, 녹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200만 개, 청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200만 개라고 이렇게 그냥 결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빨간색을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200만 개 있어야 될 게 한 150만 개 있는 경우, 만자를 적었다 안 적다 그러네요. 나머지는 200만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빨간색을 구별을 잘 못하는 색각 이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녹색의 숫자가 나머지는 200인데 여긴 150만 개, 뭐 200만 개인데 이랬다면 녹색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청색에 반응하는 시세포, 추체세포가 좀 적으면은 청색을 이렇게 아주 구별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없다면은 빨간색을 아예 못 보겠죠. 녹색이 반응하는 추체세포가 아예 없다면 녹색을 아예 못 보고요. 이것을 우리가 번호를 붙여서 1, 2, 3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에 반응해야 될 추체세포가 적어서 빨간색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제1 생맹, 녹색에 대해서 반응을 잘 못해서 하는 분들은 제2 생맹, 제3 생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숫자가 많고 특히 우리는 제1 생맹이나 우리 황인종, 동양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색에 반응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1생맹, 2생맹 그 빨간색과 녹색에 반응을 못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짢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150만 개 있는 분과 10만 개 있는 분의 그 색깔 구별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빨간색을 150만 개면은 어느 정도 이상 잘 보는데 10만 개 있으신 분은 더 못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언짢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 모두가 다 1생맹, 2생맹, 3생맹 하지 않고 제1색약, 제2색약,
제3색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장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장기를 두는데 제 친구인데 야 이거 색깔이 다 똑같냐 장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컨디션이 좋고 밝은 데서 보면은 색깔을 좀 구별을 하는데 비 오고 좀 이렇게 어두울 때는 더 구별을 못해요. 확실하게 밝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장기를 배웠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빨간색, 녹색을 잘 구별을 하는 친구인데 좀 흐린 데에서 야간에 이렇게 장기를 둘래니까 구별을 못해서 야 왜 색깔이 다 똑같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자를 알면 되잖아요. 예? 뭐 그렇잖아요. 글씨가 써진 게 다른데 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어요. 옛날에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못 가는 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자공학과도 이 색각 이상이 있으면 못 갔었고 공대 중에도 아주 많은 데를 못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의대 말고는 다 갈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크게 불편이 없어요. 운전면허를 딸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운전면허는 무슨 제1색각 이상은 안 된다, 제2색각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빨강, 초록, 청색, 그러니까 황색이군요. 신호등 세 가지 색깔, 빨간색, 초록색, 황색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러 가서 이 색각 이상 책을 읽어보라 하는데 틀리게 읽으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모시고 가서 황색불, 청색불 그리고 녹색불을 번갈아서 청색불이 아니죠. 빨간불이죠.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요. 번갈아 틀어서 그걸 구별하는 줄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대부분의 경우에 딸 수 있어요. 색각 이상이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못 따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대부분 구별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숫자가 이렇게 적은 시세포의 반응 숫자가 적으면 안 되겠지만요. 이게 영 헬레몰츠의 색각 이상론입니다. 세상 사는데 이렇게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예 뭐 청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하나도 없고 뭐 녹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하나도 없고 빨간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구별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책이요. 여기에 지금 한자로 이렇게 금박으로 써져 있는 게 의학 박사 한천석 고안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한식 색각 검사 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자로 쓰인 게 그 글자예요. 이 책을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죠. 이 책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천석 박사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지 이분이 안경원에서 있는 것 중에 시시력표라고 그래서 0.1, 0.2, 0.4 읽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천석 시시력표, 한식 시시력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에서 나온 시시력표는 그런 게 없는데 이분이 만드신 거에는 4자 같은 시력표 라인에 있는 거에도 4자는 조금 작고 6자는 조금 크고 뭐 이래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빔 프로젝트로 검사를 할 때 똑같은 크기로 써 있으면은 4자는 아주 쉽게들 읽으세요. 그러니까 모양이 세모 비슷한 게 보이는 거죠. 숫자가 명확하게 안 보여도. 근데 6자는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6이고 아래쪽에 튀어 있으면 9고 다 붙어 있으면 8자고 위아래가 양옆으로 이렇게 튀어 있으면 5자고 요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다 싶은 게 한천석식 시력표에는 다른 나라 시력표에는 없는 숫자마다 글자가 조금 달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거는 저처럼 하찮은 사람은 어디 대볼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시시력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되게 여자분들은 색각 이상이 없어요. 유전이 여자 쪽으로는 잘 안 되죠. 근데 유전 인자를 몸에 지니고 있죠. 보인자죠, 보인자.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기의 외할아버지가 색각 이상이 만약에 있는 거를 아시면, 근데 외할아버지 색각이 있는 건 좀 몰라요. 옛날에는 제 나이 정도에는 이 색각 검사를 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저보다 10살 많고 20살 많으신 형님들은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은 내 애가 색각이 이상이 있을까봐 조금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색각 이상, 이런, 아까 이렇게 점 찍혀 있던 거, 이런 거를 한번 찾아서 애 보고 읽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읽어봐라. 하시고서, 근데, 그거는 읽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 썼던 것 중에서, 시세포가 200만 개, 2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한 180만 개, 170만 개, 이 정도 있어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안경원에 오셔서, 이 책을 보면은, 애를 놓고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애가 못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천석 시시료표가 색각 이삭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세계에서 제일 색각 이상자가 읽기 어려운 시시료표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거를 한 20년쯤 전에 샀는데, 살 때 이거를 살까 말까 망설였던 기억이 있으니까 비싸요. 비쌉니다. 제 20년 전에는 장사 잘 됐거든요. 근데도 살까 말까 해서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마 이렇게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무슨 자다 이렇게 하면은 한천석 박사님께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게 될 것 같고,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야, 역시 공부를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되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거의 다 한자예요. 한자인데요.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숫자는 뭐다. 두 번째 숫자는 뭐다. 세 번째 숫자는 뭐다. 정답식으로 쭉 적혀 있고요. 여기는 정상이라고 쓰여 있네요.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제1 색각 이상이나 제2 색각 이상은 요게 3자로, 5자가 3자로 75가 16으로 보인다.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맹자는 아무것도 못 읽고 15는 읽을 수 있고, 뒤로 가면은 제1 색각 이상은 52에 2자만 보이고 제2 색각 이상은 5자만 보인다. 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계에서 제일 색각 이상자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콘택트 렌즈 혹은 안경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색각 이상이라는 분들이 적색이나 녹색, 우리나라 되게 적색이나 녹색, 제1 색각 이상, 제2 색각 이상이다, 제1 색약, 제2 색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빨간색이 이렇게 보강되는 렌즈를 끼면은 좀 읽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어렵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 하십니다. 근데 빨간색 안경을 끼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 안경 재료학이라고 해서 콘택트 렌즈 색깔 넣는 거에 대해서 안경 렌즈에 색깔 넣는 거, 착색 렌즈에 대해 나와 있는 거에도 빨간색은 농도가 진하면은 눈의 피로도를 유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는 보라색도 분홍색도 흐리게 색깔을 냅니다. 그거를 진하게 하셨다면은 안경사분이 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시면 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해드렸을 텐데, 아마 안경사분이 눈에 피로가 심합니다라고 말리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예요. 자, 빨간색 콘택트 렌즈를 한쪽에만 그러니까 되게 비우이안에다 낍니다. 우이안이 아닌 쪽 눈에다 끼고서 멀리 볼 때는 이쪽 눈으로 생활을 하고, 가까이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이 오른쪽 눈이 비어 여기다 꼈다면은 오른쪽으로 주력을 해서 약간 왼쪽을 감아도 상관없죠.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인가요? 코닝사에서 이걸 개발을 해서 히트를 쳤죠. 그리고 한 2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특허가 있는데, 특허 무시하고 빨간색 렌즈를
색약 보정 렌즈 이래서 팔았다가 걸려서 벌금 엄청나게 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게 좀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 렌즈를 눈에 끼고 있다는 얘기는 흰색은 분홍색으로, 회색은 뭐 군청색으로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세상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렌즈를 구입을 하셨더라도 테스트용,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운전면허 시험 이거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정록 색약 중에서 황색, 적색, 녹색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분이 뒤에 가서 이렇게 따로 테스트 받기가 창피해서 이걸 나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다 이러신 경우에 통과용으로 제가 불법을 말씀드리고 있나요? 여튼간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색각 이상 이야기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